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스터치를 줄이는 연습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미스터치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연습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안 되지?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연습하는 방법이 맞나? 이거를 계속 의심하셔야 돼요.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사실 하나 짚고 갈게요. 다른 악기는 한 음을 좋은 퀄리티로 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바이올린 같은 악기요. 그런데 피아노는 자체가 어려운 경우는 없어요. 저도 미스터치가 나고, 여러분도 나고, 심지어 대가들도 나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제 말은 그 음만 눌렀을 때는 너무 화음이 넓어서 칠 수가 없다. 손가락이 닿지 않는다. 그런 경우 말고는 자체가 어려울 수는 없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어떤 부분이 어렵다는 것은 그 음이 아니라 그 음과 그 앞에서 이어져 온 이 사이의 관계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자, 시작합니다. 첫째, 미스터치 문제의 80%는 테크닉 문제가 아니에요. 시작부터 김 빠지신다고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틀리는 부분을 연주해 보시라고 하면요. 이 학생분의 테크닉 수준에서 볼 때 틀릴 만한 부분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럴 때는 연주를 멈추고 제가 한 음씩 노래로 불러보시라고 해요. 그러면은 부르시는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노래로 부를 수 있으려면은 내가 한 한 음을 정말 외우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일단 음과 손가락 번호를 정확히 외우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심지어 곡이 저 베이스를 치고 위에서 화음을 치고 뭐 이런 패턴의 반복이다 이러면은 암기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어려운 곡은 암기를 시작해야 제대로 연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단 먼저 암기를 하세요. 둘째, 어려운 부분을 가장 쉽게 연주하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바로 쉬운 손가락 번호예요. 잘 치는 사람은 처음에 좋은 손가락 번호를 정해놓고 그걸 연습해요. 근데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시죠? 그냥 치시다가 나중에 여기 좋은 손가락 번호를 찾아봐야겠다 이러시죠. 그런데 벌써 나쁜 번호들이 나의 손에 익숙해져 있어요. 모차르트가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걸 고치는 게 훨씬 어렵다고 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좋은 번호를 쓰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악보의 번호가 꼭 나한테 어울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심지어 원전판이나 헬레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번호를 이것저것 시도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께 점검해 달라고 하세요. 이게 손가락 번호를 잘 쓰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이지만 내가 직접 붙여보지 않으면 실력이 영원히 늘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계속 붙여봐야 돼요. 자, 본격적으로 미스터치를 잡아볼까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선생님 저 여기 뭐 예를 들면 팔꿈치가 뭐 쑤시는 듯이 아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제가 학생분들께 정확히 어떤 음이 틀리시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정확히 대답하시는 분은 진짜 드물어요. 그냥 여기 어디가 어려웠는데 어떤 음이었더라? 이렇게 되시거든요. 이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내가 병원에 가서 선생님 팔꿈치가 아파요. 이게 아니라 여기 어디가 아팠는데 어쨌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좀 이상하죠? 그래서 보통은 틀리는 음이 계속 틀려요. 여기저기가 계속 틀리는 게 아니라 틀리는 음들이 정해져 있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다 틀리는데요. 여기도 틀리고 저기도 틀리고 그건 아직 그 곡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레벨이 아직 안 맞는 곡인 거예요. 자, 아픈 곳을 찾았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증상을 찾아야 되죠. 여기가 어떻게 아픈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가 음을 틀렸는지를 관찰하세요. 내가 눌러야 하는 음을 더 지나가 버려서 틀렸는지 아니면은 그 음에 도달하지 못하고 너무 조금 가서 틀렸는지 이걸 관찰해야 돼요. 틀리는 방식도 보통 일정하거든요. 이렇게 더 가서 틀렸다가 덜 가서 틀렸다가 이렇게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내가 항상 덜 가서 틀리는구나. 이거를 인식한 것만으로도 해결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쇼팽 소나타를 연습한다면 아주 쉬운 부분이라고 맨 앞에 부분 여기를 솔 파샵 레시 파샵을 치는데 더 너무 많이 가는 거는 너무 많이 이동해서 틀렸어요. 너무 적게 이동하는 건 이거를 관찰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전에서 좀 더 찾기가 어려워요. 템포도 좀 더 빠를 뿐더러 검은 것만이 같이 눌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걸 계속 관찰해서 내가 정확히 어떤 음이 어떻게 틀리는지를 먼저 찾아내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제 움직임을 반복해서 손이 외워버리게 하는데요. 틀리는 음에 앞부분을 꼭 붙여서 연습해야 돼요. 그 음만 칠 때랑 그 앞에서부터 음이 올 때랑 내 손의 위치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연습을 부점으로 하시는 분도 많고 꼭 부점으로 하시지 않아도 돼요. 핵심은 가능한 짧은 부분만 연습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반마디만 연습해도 되는 걸 앞뒤 붙여서 뭐 4마디, 2줄 이렇게 연습하시는 분이 많아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억울한 거거든요. 내가 10분이면 잘 칠 수 있는 부분을 3, 40분을 쳐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게 누구나 내가 잘 치는 부분을 연습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괜히 앞뒤를 연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뛰어난 사람들은 내가 이미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연습하지 않아요. 나한테 어려운 부분만 더 연습해요. 그래서 이거를 참아내는 사람이 더 빨리 늘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어려운 부분은 뭐 2마디, 1마디 너무 어렵다. 그럼 심지어 반마디, 한 1, 2초 이렇게도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짧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반복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 암기나 아까처럼 거리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순수하게 테크닉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이건 지난번에 그 스케일과 아르페지오 테크닉에 대해서 다뤘었죠. 이 영상을 좀 참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같이 넣으면은 영상 길이가 2, 30분이 되겠죠. 자, 이대로 끝나기는 아쉽죠. 연습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을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 피아노를 칠 때 우리 손은 이렇게 움켜쥐는 방향으로만 움직이죠. 실제로 우리 손가락은 뭐 좌우로도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지만 피아노를 칠 때 손가락이 내려가다가 이렇게 뭐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없어요. 지구상에 그렇게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처럼 이 그림의 파란 선처럼 움직이지 빨간 선처럼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죠? 내 손의 위치가 손가락의 착지점을 정한다는 거예요. 내 손이 올바른 위치에 있으면 심지어 보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손가락을 움직이면 맞을 거예요. 그런데 내 손이 틀린 곳에 있다면 그냥 미스터치가 나는 거겠죠. 그래서 손가락 미스터치 잡는 연습을 할 때 손가락을 과감하게 누르는 연습을 해야 해요. 그리고 내 손의 위치를 정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눌러도 맞는 음이 나오도록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월광 3악장을 연습한다고 하면요. 먼저 잘못된 연습. 한 음 한 음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누르면 안 돼요. 이렇게 이거는 잘못된 연습이에요. 빠른 곡을 연주할 때 이렇게 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연습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까 제대로 된 위치에 있다면 손가락을 과감하게 눌러도 맞는 음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천천히 치더라도 템포가 느리더라도 손가락의 속도가 빨라야 하는 거예요. 손가락 속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느린 템포로에도 손가락은 항상 빨라야 돼요.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내가 누르고 있지 않은 손가락, 쉬는 손가락들이 정확하게 릴렉스가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이것 때문에 테크닉적인 문제가 정말 많이 발생하거든요. 한음 한음을 누를 때마다 손이 가벼운 느낌이 들어야 돼요. 가볍게. 이거를 여기 긴장이 잔뜩 들어간 채로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나머지 손가락들이 확실히 휴식을 취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테크닉적으로 쉽게 연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좋은 손가락 번호를 정한다. 두 번째, 그래도 계속 틀리는 음을 찾아낸다. 세 번째, 그 음이 어떤 방식으로 틀리는지를 관찰한다. 네 번째, 틀리는 음에 앞부분을 붙여서 최대한 짧은 구간을 연습한다. 다섯 번째, 그 부분을 연습할 때 손가락을 과감하게 던져도 맞는 위치, 그 손의 위치를 학습하도록 연습한다. 절대로 천천히 이렇게 찾아가면서 누르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